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의 그 멋진 태화강변 국가정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아름답죠. 풀과 나무들이 많고 꽃도 많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의상을 이렇게 국가정원에 있는 거기에 아름다운 풀과 나무, 꽃처럼 이렇게 의상을 입었는데 괜찮아요? 이 꽃이 더 좋죠.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맑아서 집에만 있으면 이 내 몸에게도 좀 미안하고 왠지 죄 짓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냥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누굽니까? 울산 홍보대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원래도 좋지만 지금 가면 더 좋은 곳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어디냐? 고래로 유명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인데요. 이곳에 6월의 여왕 수국이 아주 그냥 한가득 가득 폈다고 합니다. 보세요. 네. 이야, 이거 수국 아닙니까? 너무 아름답죠? 사진으로만 봐도 이렇게 예쁜데 직접 가서 우리 두 눈으로 보면 얼마나 더 환상적일까요? 6월에는 우리 울산 시민을 닮은 예쁜 수국 마음껏 감상하시고 즐기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울산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아유, 수국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님도 신났어 지금. 자,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제 2024년도 6월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한 주 울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마무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울산의 보물 방구천의 암각화 전문가 현장 실사가 지난달 마무리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관 이코모스 실사단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방구천의 암각화를 둘러보며 현황을 점검했는데요. 이코모스 측은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재 권고와 보류, 반려, 또 등재 불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유네스코에 전달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내년 7월 발표됩니다. 계속해서 4위는 적발입니다. 울산 지역에 마약류인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울산 중구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도로에 핀 양귀비를 발견해 재배자를 붙잡았고요. 지난달 25일에는 울주군에서 양귀비 의심 작물이 전부 압수 조치되기도 했는데요. 이 마약류인 양귀비를 고의로 키우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위는 전환입니다. 산업단지로 출근하는 대규모 오토바이의 행렬은 울산을 상징하는 모습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 이 풍경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가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면서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오토바이를 배터리 교체 방식의 전기 이륜차로 바꾸는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환경부와 울산시는 전기 이륜차 구매를 보조하고 또 충전 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걱정입니다. 올 여름 울산은 평년보다 덥고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울산을 비롯한 부산과 경남의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또 강수량의 경우 80%의 확률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 1위는 탈출입니다. 울산을 탈출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인구 순유출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전입시, 생활장학금 지급 등의 정책을 내놓곤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인데요. 청년들이 울산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잠시 후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뉴스를 뉴스답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은 영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화학공업 육성의 시책의 중점을 두는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판매량 기준 세계 3위권 완성차 그룹에 올랐습니다. 하청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옥과 다름없다. 여성이 떠나는 동네는요, 미래가 없어요. 앞으로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더 이상 지방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방금 보신 영상은 KBS 시사기획 창에서 방영된 내용인데요. 울산도 아니고 중앙에서 다룰 만큼 청년들의 탈울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도대체 왜 청년들은 울산을 떠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울산 청년 정책 네트워크 회장을 역임한 청년 활동가 이태인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태인 씨. 네. 네, 잘생겼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귀도 아주 멋지게 생기시고. 아하, 첫 인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유, 칭찬 감사합니다. 우리 MC 용식께서도 네. 역시나 아직까지 예, 네, 그 그렇죠. 누구보다 예. 더 좋습니다. 그 얘기 듣고 싶어서 내가 먼저 칭찬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칭찬을 하면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칭찬. 자, 이태희 씨, 오늘 울산 청년을 대표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걱정되기도 하고요. 설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걱정과 설렘은 잠시 접어두고 예. 울산 청년들의 실제 생생한 이야기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야, 저도 궁금합니다. 자, 지난해까지 울청넷, 울산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네, 작년까지 울산 청년정책 네트워크 회장을 역임을 했고요. 이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내용들을 시에 전달해서 정책을 시행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월마다 청년 주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지자체 최초로 울산대학교와 협업해서 청년 주간과 울산대학교 축제를 함께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일들을 했었군요. 맞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청년들이 왜 울산을 떠나려고 하는 건가요? 무엇보다 울산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가 첫 번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 이 생산직 중심의 일자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좀 멀어져 있다는 것들이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다들 알고 계시는 임금과 그리고 복지, 워라밸 여러 가지 직장 선택 시 고려되는 선택 사항 중에서도 그거 이외에 많은 청년들이 선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직무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서 내가 원하는 직무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그 직무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고민점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 더 이상 평생 직장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가는 직장 이전에 미리 이직 계획을 다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직을 계획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일자리를 갖게 될 그 현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내가 이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기 때문에 이 일자리의 스펙트럼이 좁은 울산에서는 아무래도 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임금. 네. 그죠? 임금.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이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나. 아주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겠다. 장기 근속하겠다. 네. 뭐 이런 걸로 해서 내가 정말 여기다 뼈를 묻히겠다. 뭐 이런 각오로 지금까지 우리 이 세대는 그렇게 했는데 이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고 네. 저도 지금 50년, 금년이 딱 50년째 이 길 한 길만 왔단 말이에요, 지금. 연예인으로서. 네. 그런데 이직을 생각하고 또 그 복지와 임금 외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 머리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말도 참 더듬고 지금 청년하고 대화는 내가 처음이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저도 이 울산이 너무 좋아서 홍보대사도 하고 매주 이렇게 참 찾아오는데 제가 느낀 거랑 다 다르다고 하니까 말도 더듬게 되고 이 마음이 좀 그러네. 네. 지금 뭐 방송을 보시는 아버님 연세 드신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텔레비전 보시다가 갑자기 텔레비전 앞으로 좀 다가오신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뭔 소리지? 이러면서. 맞습니다. 자, 그럼 시에서도 말이죠, 지금. 시에서도 청년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울산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장학금을 준다는 뉴스도 제가 봤어요. 청년들이 느끼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과 재작년 대비 수혜 대상자를 큰 폭으로 늘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외지에서 오는 청년들이 울산 청년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 장학금을 뛰어넘어서 울산 청년 정책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장학금을 받았고 내가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울산 청년 정책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장학금뿐만 아니라 내가 실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울산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고 있던 청년 그리고 울산을 떠나려고 했던 청년들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통해서 조금 더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서 충분히 저는 좋은 사례라고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사실 약 1,000명 정도를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울산대학교의 재학생 수가 대략 11,000명에 외지인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외지에서 오는 울산대학교 학생이 5,0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많이 모자른 수치라 조금 더 늘어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네. 나는 1,000명이라는 건 잘 몰랐었어요. 그냥 이렇게 혜택을 준다 이런 것만 알았지 숫자는 잘 몰랐어. 그러니까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런 정책이 그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맞습니다. 좋은 정책이.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청년들한테 시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심, 네. 소통, 대화. 그렇죠. 야, 이거 오늘 정말 잘 나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정책이나 지원 아니면 환경이 마련되어야 청년들이 울산에서 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냥 아예 나는 대한민국 울산 시민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정책이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새로운 분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 정책이 나왔다면은 이제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20대 초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20대 중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 20대 후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30대 초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워낙에 큰 차이로 달라져서요. 달라요? 네, 그래서 무조건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이 각 나이대별로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줘야지만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도시, 즉 경쟁력 있는 울산광역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지금 말 안 하면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아니 이야기를 해야 어른들이 알고 기성세대가 알고 또 정책을 하는 분들도 거기에 맞게끔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청년 문제는 울산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진짜. 더 늦지 않게 머리를 맞대서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마련됐으면 참 좋겠네요. 한꺼번에 뭐 우왕 하고선 정책이 마련되는 것보다 차곡차곡 그렇죠? 맞습니다. 와 좋아요. 자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네. 뭐든지 거침없이 해주세요. 저는 이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에게 한마디 전달드리고 싶어요. 결정권자한테 물론, 네. 시장님 잘 들어주세요. 보고 계시죠? 예, 네.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도 매우 잘해주셨고 이번에 장학금도 1,000명으로 대폭 늘려주시면서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제일 친근감 있게 다가와 주셨는데 저와 같이 극이들은
이렇게 현장에도 잘 나서고 시장님도 뵙고 그러는데 아직 잘 나서지 못하고 뜻을 밝히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곳곳에 들어가 주셔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네. 시장님도 또 시청에 계신 분들도 다 보고 계시거든. 네. 시장님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하고 이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좀 가져가지고선 청년들 머릿속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담가 있는 걸 한번 다 들어보시는 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청년들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계신 분이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서 부디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도시, 내 친구를 따라서 다시 울산에 와서 그 객지에서, 타지에서, 이 인근 지역에서 울산에 들어와서 다 살 수 있도록 울산이 그 멋진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랭킹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